며칠 전 아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엄마, 사실 3년 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나는 아들이 큰 사고라도 친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치즈케이크 팩토리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저는 지금 일 끝내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잊고 산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금세 잊고 현관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도 돌아서면 잊는다. 그런데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에 남는다.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억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살아있기도 한다. 내일은 아들의 31번째 생일이다. 곧 아버지의 날도 있으니 다 같이 모여 밥이나 먹자고 했지만 생일 당일만큼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다. 엄마에게 자식의 생일은 몇 살이 되어도 같은 날이다. 처음 아들을 품에 안았던 바로 그날 그대로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으니 아들은 그냥 소고기 듬뿍 들어간 미역국 하나면 된다고 했다. 그냥이라고 그 한마디 속에 늘 미안함이 조금 섞여 있다는 걸 엄마는 안다. 그래서 복댕이가 좋아하는 매콤한 오삼 불고기도 만들고 한국마트에 제주무가 들어왔다길래 무도 하나 사왔다. 정말 제주에서 태평양을 건너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이름만큼은 믿어보기로 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는다. 칼끝이 지나갈 때마다 얇은 결이 빛을 머금으며 갈라진다. 겉은 그렇게 단단해 보이는데 칼이 한번 스치자 생각보다 쉽게 몸을 내어준다. 손이 잠시 멈춘다. 어제 아들이 했던 말이 도마 위로 다시 올라온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 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아들은 지난 3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단다. 피곤하면 좀 쉬면 되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 며칠은 몇 달이 되고 몇 달은 몇 해가 됐다. 잠이 떠난 자리에 피곤이 오래 머무르니 이번엔 불안이 들어왔다고 했다. 피곤한 몸을 끌고 출근을 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잠 못 드는 밤을 맞고 그런 하루를 반복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견뎌오고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하냐고, 진작에 병원을 가지 그랬냐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걱정은 자주 화난 목소리를 먼저 입는다. 아들은 몸이 안 좋아질수록 병원물을 더 못 내겠더라고.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싶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이러면서 말을 멈춘 뒤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엄마를 또 힘들게 할 것 같았어라고. 그래서 병원 대신 운동을 했고 영양제를 챙겨 먹었고 혼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돌아나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제가 어제 팔라마에서 필요한 걸 샀는데 오징어하고 소고기를 못 샀어요. 여기 동표소에 가서 그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필요한 오징어하고 국거리 소고기 딱 2개만 이렇게 샀어요. 원래는 남편이랑 다 같이 지난 금요일 저녁을 먹기로 식당을 다 예약해 놨었는데 아들이 몸이 좀 안 좋다고 약속 취소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괜찮으니까 다음 주에 하자고. 오늘 문자를 보내보니까 어떻게 될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목요일날
몸 상태 봐서 금요일날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해가지고 저녁에 복댕이가 퇴근할 때 픽업을 하러 올 거고요. 원래는 아들 생일을 저희 복댕이네 가족이랑 이렇게 생일 때마다 다 같이 모였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 요즘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일단 따로따로. 아들은 그러면서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다. 우리가 처음 하와이에 왔을 때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응급실에 갔던 날 엑스레이 한 장 찍고 돌았는데 병원비가 1,000불 가까이 나왔다. 여행자 보험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결국 그 돈은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나는 한동안 사람만 만나면 같은 말을 반복했었다. 미국 병원비 정말 황당하다고. 그 말은 그저 막막했던 하루를 견디기 위한 푸념이었다. 나는 병원비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은 달랐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보다 그 말을 할 때 스쳐 지나간 내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 어린 마음 속에 남겨뒀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의 몸보다 엄마를 먼저 걱정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견디며 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암 진단을 받고도 끝내 수술 전날까지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아이의 마음이 무너질까봐. 부모는 자식이 무너질까 침묵하고 자식은 부모가 걱정할까 아픔을 숨겼다. 사랑은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늦게 도착한다. 나는 다시 도마 앞에 섰다. 책칼 아래로 무채가 눈처럼 소복히 쌓여간다. 하얗던 무는 붉은 고춧가루를 만나 천천히 색을 입고 냄비 안에서는 소고기가 오래 끓으며 국물 속에 제 빛을 불어넣는다. 붉던 살이 갈색으로 익어가고 마른 미역은 뜨거운 물을 만나 조금씩 몸을 펼친다. 서두른다고 깊어지는 국물은 없다. 오래 끓인 시간만큼 맛이 스며들고 참아낸 시간만큼 마음도 깊어진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친다. 밤이 오지 않는 사람의 하루는 얼마나 길었을까. 잠들지 못한 수많은 밤을 혼자 견디면서도 아들은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제 저희 아들이 소고기 왕창 넣은 미역국 다 됐고요. 여기 오삼 불고기 됐고 그 다음에 무생채. 저희가 술을 안 마셔가지고 저희 아들 생일 선물입니다. 제 복댕이가 왔습니다. 어디 갔어? 저기 어렵게 차를 대고 있네. Hey! And then the fork is didn't cook. It's not cooked yet. Yeah, yeah. So you just kind of okay. Got it. Thank Okay. you. Bye. Bye. 나는 아들에게 해주는 일이 단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더해줄 수 있을 때 더해주고 싶었고 더 먹일 수 있을 때 더 먹이고 싶었다. 나는 늘 아들의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아이는 20회가 넘는 시간 동안 엄마의 어제를 걱정하며 살고 있었다. 몇 번이나 미뤄졌던 저녁 약속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졌다. 나는 공항으로 남편을 데리러 갔다. 짐을 차에 싣고 우리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먼저 도착한 아들과 복댕이가 평소처럼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든다. 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내 눈은 먼저 아들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안색은 좀 어떤지, 많이 피곤해 보이지는 않는지. 아들이 병원 이야기를 꺼낸 뒤부터 나는 거의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다. 어젯밤은 좀 잤는지, 오늘은 좀 어떤지, 뭐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엄마들의 걱정은 대개 그렇게 생겼다. 따뜻한 국처럼 자꾸만 넘쳐 흐른다. 자식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그 말이 정말 괜찮은 얼굴인지부터 살핀다. 조금은 부담스러울 만큼, 조금은 숨이 막히는 만큼. 남편도 매일 아침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막상 식탁에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음식을 권하고 평소처럼 다른 이야기를 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그런 모습이 참 낯설었다. 옆인 사람이 있는데 왜 아무도 먼저 묻지 않을까? 왜 괜찮다는 말조차 아끼는 걸까? 차갑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2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졌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달려간다. 반면 미국에 살면서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본다. 이곳 사람들은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마치 새가 둥지에서 나올 때까지 손을 넣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나는 아직도 잘 되지 않는다. 걱정이 되면 묻게 되고 묻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인다. 남편은 걱정이 될수록 평소와 같은 하루를 만들어준다. 그것이 상대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10년을 넘게 살면서 나도 조금씩 배우고는 있다. 침묵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하와이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길다. 영어가 더 편하고 혼자 해결하는 일이 더 익숙하다. 아프다는 말도 오래 품고 있다가 겨우 꺼낸다. 조금씩 이곳 사람을 닮아간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대로다. 오늘 밥은 먹었는지, 어젯밤 잠은 좀 잤는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다. 아들은 미국식으로 자라가고 엄마는 아직도 한국식으로 늙어간다. 그래서 오늘도 엄마는 쉽게 잠들지 못한다. 눈을 감을 때마다 엄마의 마음이 자꾸만 아들에게로 간다. 아마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서로를 깨우지 않으려고 각자의 밤을 조용히 견디는 것. You parked over there, yeah? I saw the car. 아들, 잊지 마. 오늘도 누군가는 너가 밥은 잘 먹었는지, 오늘은 잘 지내는지, 그리고 오늘만큼은 편안하게 잠들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Probably going this way. Oh, you're going that way? Oh, okay, well, You guys should go ahead. Yeah. okay, we'll see you later. Yeah, see you later. 바이. 사랑한다, 아들. 자, 그럼 오늘도 반드시 행복하게 고고고!